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여러분에게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7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대체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네이버 검색어에도 막 떴을 정도라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발표가 된 거죠. 물론 안 좋을 것을 예상했지만 역시 예상대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이 뉴욕 증시는 대체로 하락한 건데요. 숫자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85%, S&P 500 지수 0.37% 내렸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스닥 지수는 0.43% 상승했어요.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장 마감 후에 엄청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을 했네요.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애플,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모두가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미국의 이 2분기 GDP, 2분기가 4월부터 6월이니까 가장 이 코로나 상태가 안 좋았을 그럴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좋을 것을 예상했지만 막상 이 충격적인 숫자를 보니까 정말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온 건데요. 어떤 GDP가 나온 건지 그럼 CNBC 기사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Second Quarter GDP plunged by worst ever 32.9% amid virus-induced shutdown. 바이러스로 인한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2분기 GDP가 추락했다. 최악인 32.9% 추락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네, 이제 미국의 분기 GDP가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wasn't as bad as feared. 그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보시면 4월부터 6월 GDP 32.9% 기록하면서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고요. 하지만 예상치였던 34.7%보다는 어쨌든 나은 지표가 나왔지만 still 그렇지만 여전히 it was the worst drop ever. 제일 안 좋은 역사상 최악의 수치였고 1921년 중순하고 좀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여기 이제 표를 살펴보시면 GDP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32.9% 2분기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그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나마 비슷한 게 아까 나왔던 이 Great Depression, 1920년대 그러니까 이 대공황 시절에 28.6%까지 내려간 게 전부였고요. 또 여기 보시면 Great Recession, 그 경제 침체 때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요만큼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엄청난 하락이 나온 거죠. 이번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전략가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번 지표는 그 2분기에 경제에 생긴 구멍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나타내준다. It's a very deep and dark hole. 아주 깊고 어두운 구멍이고 we're coming out of it. 나오고 있다. 우리는 그 구멍에서 But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to get out. 나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부진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sharp contractions in personal consumption, 그러니까 이 소비 지출, export 수출, inventories 재고, investment 투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아진 걸로 확인됐고요. 또 여기 보시면 미국 경제의 2/3, 그러니까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2분기보다 25%나 줄어든 걸로 나왔고요. 특히 이 서비스 부분이 부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물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들도 좋지 않았는데요. 보시면 그 연준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PCE 물가 지수는 1.9% 떨어졌고요. 또 그 음식과 에너지 값을 제외한 이 코어 PCE 같은 경우에도 1.1%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른 게 있었는데요. 바로 개인 임금이었어요. 어떻게 개인 임금이 올랐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 정부의 그 코로나 관련 부양책 때문에 개인들의 임금은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말이 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요즘에 차 바꾼 사람 진짜 많거든요. 어쨌든 부양책으로 이제 현금을 잘 안 모으는 게 미국인들인데 현금도 지급받고 하니까 좀 그만큼 여기 그 임금이 늘어났고 또 다른 부양책도 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임금이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 GDP 소식도 안 좋았는데 이날 또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었어요. 바로 목요일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몇 주 만에 상승을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2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143만 4천 명을 기록해서 이제 19주 연속으로 주간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된 거죠. 이 GDP도 안 좋았는데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오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여기다가 또 공화당이랑 그 민주당의 이제 그 2차 부양책 그 논의랑 관련해서 오늘 또 제가 쓴 기사들이 있는데 아주 합의가 되게 어려워 보인다, 이런 기사를 하나 썼거든요. 지금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600불 추가로 지급하는 그 실업보험 있잖아요. 이제 금요일에 끝이 나기 되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이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안 좋은데, 이제 그럼 당장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때 말씀드렸던 지금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그 공화당이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그 책임보호법 있죠?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임보험법은 학교나 기업 같은 곳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감염이 돼서 직원이나 학생이 이제 뭐 소송을 걸거나 이럴 때 이거를 무조건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들이 문 열어서 뭐 학생들이 코로나 걸려도 책임 안 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좀 어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의견들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부양책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긴 나오겠지만 아무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상황 요약해주는 전문가의 한마디 살펴볼게요. 월스트리트 저널 마감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발언은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빌 노르시라는 이 분이 한 말인데요. When you see that number in print, it becomes a reality. 종이에 찍혀진 숫자를 보면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왔다, 이런 뜻이겠죠? 알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종이에 이렇게 딱 숫자가 찍혀서 나오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네,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있었던 그 경제 손상을 경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았다는 게 정말 현실이라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정말 그 기술주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장 마감 후에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이 모두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기업들의 시총만 해도 이 5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또 이 기업들 올해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이 아마존만 예를 들면 그 올해 들어 현재까지 상승률이 64.2%에 달하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과연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됐을지 제가 이따가 깜짝 또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